즉시 도성에 전령을 띄워라.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미 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해라. 우리가 방어 태세를 갖추어 시간을 벌고 있으니 빠른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장수는 장만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돌아서 나갔다. 그러나 그가 나간 뒤에도 장만은 한동안 성벽 위를 떠나지 않았다. 먼 곳을 바라보는 그의 두 눈에 혼란스러운 번민이 서려 있었다. 이괄은 평양을 벗어나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장만은 우리와 맞붙을 용기가 없다. 그의 비겁함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그는 대열을 따라가는 병사들을 향해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도성으로 진군한다. 더는 머뭇거리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이제 이 싸움에 달려 있다. 차디찬 북녘 바람이 병사들의 망토를 흔들었고 눈 덮인 길 위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발자국이 새겨졌다. 평양 뒤편에 남아있는 장만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미 이괄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장만이 지킨 평양성과 이를 우회하여 도성을 치러 떠난 이괄의 행군. 그 두 길은 동절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크게 갈라졌다. 장만은 적은 병력을 모아 성문을 굳게 닫는 것으로 최소한의 방어를 택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단이 도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두려웠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 믿었다. 반면 이괄은 속전속결을 외치며 도성으로 직행했다. 그에게 평양은 걸림돌이 아니었다. 그는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오직 도성으로 가는 길에만 집중했다. 두 명의 장수는 각기 다른 이유로 같은 시간을 벌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결과를 향해 그들이 발휘한 용기든 비겁함이든 각자의 선택은 역사의 한순간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었다. 눈보라 속을 가르는 말굽 소리와 쉴 새 없이 울리는 북소리는 그들의 결심이 앞으로 벌어질 싸움의 서막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1624년 1월 말 혹독한 겨울바람이 황량한 들판을 가르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이괄의 부대는 거침없는 기세로 새끼를 따라 전진하고 있었다. 이괄은 부대의 선두에서 말을 타고 있던 중 옆을 따르던 병사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 새끼를 통해 이동하면 적들은 우리 위치를 쉽게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한양을 단숨에 장악해야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의 시선에는 결의가 어렸다. 이들은 이미 이괄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외곽을 우회하여 적의 눈을 속이고 기습적으로 도성을 치려는 계획.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가슴을 에워쌌지만 전이만큼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괄의 부대가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의 숲길, 상기를 오가며 이동했지만 적들의 반응은 느리고 무딘 듯했다. 숲길을 지나던 중 한명년이 이괄 옆으로 다가와 보고했다. 대장님, 우리의 진군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이괄은 시선은 앞을 향한 채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를 얕보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속도와 기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양이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 근방의 병사들은 이괄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안개 낀 새벽녘 숲길을 벗어나자 어느새 도성을 향하는 마지막 길목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길은 매서운 바람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깊은 눈길과 언 땅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유키마사는 병사들의 피로를 눈치채고 이괄에게 다가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조언했다. 대장님, 병사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잠시 쉬어갈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괄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굴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쉬면 그들이 우리를 막을 틈을 줄 뿐이다. 병사들에게 전해라. 한양은 곧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
유키마사는 이괄의 메시지를 즉시 부대에 전달했다. 지친 기색을 보이던 병사들은 다시 허리를 고추쓰며 발을 재촉했다. 이들은 자신의 고단함보다 더 큰 목표, 곧 도성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침내 저 멀리서 도성의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황량했던 겨울 밤하늘 아래 한 명녀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외쳤다. 이제 우리는 한양의 문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이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이유를 잊지 마라. 성문을 열고 우리의 명예를 되찾을 때가 왔다. 이괄은 군사들 앞으로 나와 매서운 눈빛으로 돌무더기처럼 늘어선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전투다. 상대방이 제 아무리 막강한 병력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완전히 대비하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병사들의 함성이 어둠을 뚫고 퍼져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머리를 얼려왔으나 이들은 마치 피 끓는 봄날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마지막 남은 거리는 그리 길지 않았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이괄의 군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질주는 마치 폭풍우와 같았다. 소복이 내린 눈 위로 달려가는 말굽 소리에 병사들의 함성과 결의가 뒤섞여 묵직한 기세를 뿜어냈다. 이괄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다. 내 삶과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펼칠 것이다. 서리빨 같은 한기를 뚫고 부대가 도성 한복판으로 내달리는 그 순간 어두운 밤하늘 위로 한양의 성벽이 점점 선명히 드러났다. 부대 앞에는 굳게 닫힌 문이 버티고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1624년 초겨울, 황해도 황주의 들판에선 칼바람이 맹렬하게 불어닥치고 있었다. 그 sak풍 속에서 이괄의 군사들은 진압군과의 첫 전투를 앞두고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괄은 눈앞의 적이 결코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진압군의 지휘관은 과거에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정충신과 남이홍, 이괄과는 몇 번이나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이었다. 그의 시선엔 아련함이 서렸지만 곧 결연함이 자리 잡았다. 정충신과 남이홍, 이 싸움은 나도 그들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 이괄은 지도를 펴고 부대에게 명령했다. 정면 돌파는 피한다. 우리는 그들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승부를 낼 것이다. 부대 내에서 가장 믿음이 두터운 장수 중 하나인 허전이 이괄 앞으로 나왔다. 이괄은 허전에게 가짜 투항을 지시했다. 허전, 네가 적진으로 들어가 투항하라. 그들이 너를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너의 임무는 그들의 마음을 놓게 하는 것이다. 허전은 결의를 다지며 고개를 숙였다. 대장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그날 밤 허전은 몇몇 병사들과 함께 진압군에 접근했다. 정충신은 허전을 맞이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허전, 이괄을 배신하고 우리에게 오다니 무슨 속셈이냐? 허전은 절박한 표정으로 답했다. 이괄은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살기 위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정충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허전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진압군은 경계의 고삐를 슬그머니 풀고 말았다. 밤이 짙게 내려앉자 허전은 이괄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이괄은 대기하던 병사들을 일으키며 말했다. 지금이다.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허점을 파고든다. 병사들은 은밀히 진영을 갖췄다. 날카로운 겨울바람에 진영을 알리는 깃발이 흔들렸고 전장의 긴장감이 조용히 고조되었다. 먼저 나선 것은 항복했던 외병들로 이루어진 선봉대였다. 그들은 맹렬한 속도로 진압군의 방어선을 기습했다. 예리하게 빛나는 검이 허공을 가르며 진압군 진영,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적이다. 적이 침입했다. 그러나 이미 기습을 주도하는 항과애들의 속도는 종잡을 수 없었고 밤의 어둠이 그들을 도와 진압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사사키 유키마사는 선두에서 검을 휘두르며 외쳤다. 우리는 대장님의 명령을 받들 뿐이다.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다. 진압군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틈을 타 이괄의 주력 부대가 뒤이어 돌진할 준비를 갖췄다. 그 밤 황량한 평야에선 살을 내는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선봉으로 나선 한과의 병사들의 갑옷에는 얼어붙은 서리 조각이 눈처럼 엉켜 있었고 그들이 뿜어내는 숨결이 매서운 바람에 흩어졌다. 행군 내내 거의 아무런 말도 없던 이들은 막상 진압군의 진영에 접근하자 맹수처럼 날카롭게 흩어져 치고 들어갔다. 휘어진 외검이 달빛 아래 차가운 섬광을 내뿜자 진압군 쪽에서는 군막을 지키고 있던 보초들이 한순간에 쓰러져 나갔다. 단 몇 호흡 만에 방어선이 무너졌고 허둥지둥 뒤늦게 달려온 진압군 병사들은 이미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다. 사사키 유키마사는 공격 대열 맨 앞에서 단숨에 3명의 적을 베어 넘겼다. 쓰러져가는 병사들 틈에서 그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방어가 깨져버린 진압군의 상태는 혼란 그 자체였다. 우리는 대장님의 명령을 받들 뿐이다.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다. 사사키의 외침에 한과 애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서로에게 눈빛 한번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치밀한 훈련 끝에 완성된 협공이 순식간에 펼쳐졌다. 한쪽에선 긴 창이 불길처럼 뻗어나왔고 반대편에선 예리한 검이 허공을 가르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진압군의 격가지가 꺾이자 끝을 노렸던 이괄의 주력 부대가 뒤를 이어 막사박습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진압군 일부는 달아나기 시작했고 남은 이들 역시 저마다 흩어져 허둥대기 바빴다. 이괄의 깃발이 달빛 속에서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장은 더욱 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붉은 횃불이 전장을 물들이고 바람에 날리는 깃발 사이로 이괄의 군사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이들은 사사키 유키마사와 한과의 선봉대가 벌려놓은 균열을 파고들어 진압군의 중심부를 단숨에 압박할 태세였다. 언 땅에는 무너진 이들의 신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돌격은 멈추지 않았다. 승리를 향해 치닫는 기세가 장막을 찢듯 전장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괄의 군사들은 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선봉대가 한순간에 방어선을 무너뜨리자 이괄의 정예부대가 서둘러 결집하여 전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전방에서 싸우던 한과의 병사들이 길을 열어둔 틈새로 이괄의 군사들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이괄은 맨 앞에 서서 군사들에게 외쳤다. 멈추지 마라. 도성으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 이 전투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사방에서 터지는 함성과 함께 전장을 울렸다. 이괄의 손에 든 칼이 달빛을 받아 강철빛을 번뜩이자 정예부대의 병사들도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군사들은 포효하며 진압군의 중심부로 폭풍처럼 몰려들었다. 허전의 가짜 투항으로 방심에 빠진 진압군은 허둥대며 진영을 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속도와 기세에서 밀려버린 상태였다. 무너져버린 전열을 복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죽음의 공포와 혼란이 휩쓸고 지나가자 진압군 곳곳에서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 여기저기서 후퇴하라 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부대는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모두 물러서라. 적의 주력이 들어오고 있다. 진압군 지휘관의 외침이 서글프게 울려 퍼졌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미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그들의 눈앞을 가르는 것은 날카로운 칼의 섬광이었고 뒤엉킨 전우들의 절규였다. 이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진압군의 중심부를 노렸다. 후퇴로 이어진 틈새를 더욱 크게 벌리려는 듯 병사들은 쉼없이 내달렸다. 깃발이 펄럭이고 청동투구의 기스가 날 때마다 금속성 충돌음이 귓전을 때렸지만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다. 한편 허전은 이미 후방에서 부상을 입은 군사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가짜 투항으로 시작된 작전이 예상보다 더 큰 효과를 냈다는 사실에 그는 미묘한 안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전쟁터에선 그런 감정이 사치였다. 허전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도성을 향한 이괄의 야심이 멈추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새삼 되뇌었다. 결국 진압군은 완전히 붕괴되어 퇴각에 휩쓸렸고 이괄의 깃발이 황주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 또렷이 빛났다. 투구 아래 이괄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이미 하나의 전투가 끝났지만 그의 칼끝은 아직도 먼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앞으로 이어질 길, 도성으로 가는 길은 더 큰 혈전이 될 것을 암시하듯 전장 곳곳에서는 파괴의 잔해와 군사들의 숨결만이 희미하게 살아있었다. 결국 진압군은 황주에서의 전투를 이어갈 여력이 없어 후퇴를 시작했다. 정충신과 남이홍은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며 아쉬운 눈빛으로 전장을 바라보았다. 이괄, 그 힘은 여전하구나. 그렇지만 우리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이괄에게 기울어 있었다. 높이 솟은 깃발 아래서 이괄은 가슴속 울분을 토하듯 외쳤다. 황주는 우리가 차지했다. 이제 도성을 향해 나아간다.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고 그 함성은 황주 들판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향한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황주에서의 승리는 이괄과 그의 부대가 만들어낸 이른바 속도와 배신의 전술이 빛을 발한 결과였다. 허전의 가짜 투항과 한과의 선봉대의 질주는 전장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었다. 하지만 이들의 궁극적 목표인 도성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황주의 승리로 인해 얻은 자신감과 결의는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이 되어 이괄의 다음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괄이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질지, 혹은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힐지, 그 날카로운 겨울바람 속에서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었다. 황주에서의 대승은 이괄군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들었다. 피어린 전장에서 진압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이괄의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만끽했다. 그러나 이괄 자신은 한 번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전투가 끝난 뒤 이괄은 선봉장 박영서를 장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박영서는 전투 중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병력을 혼란에 빠뜨려 아군을 위험에 처하게 한 책임이 있었다. 이괄은 냉혹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박영서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대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괄은 말없이 검을 빼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군유를 어긴 자를 용서한다면 이 군대는 흔들린다. 내 실수로 인해 더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짧은 침묵이 장막을 내리누른 뒤 이괄의 검이 번뜩이며 박영서의 목이 떨어졌다. 장막 바닥에선 붉은 피가 번져갔고 밖에서 기다리던 병사들은 그 처절한 광경에 온몸이 굳어졌다. 박영서의 처단 소식은 순식간에 군영 전체를 뒤덮었다. 병사들은 지도자가 보여준 준엄한 결단에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이괄에게서 물러남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각인된 것이다. 사사키 유키마사가 장막 옆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다. 대장님, 박영서를 처단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대장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게 되었고 그만큼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붉게 물든 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군대는 나의 의지로 움직인다. 나를 의심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다. 진중 어딘가에서 터져나온 환호와 함성이 들판을 넘어 번져갔다. 우리는 대장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한양은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함성은 점차 커져서 무너진 진압군을 대신해 황주 전장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괄은 정예 병사들을 정렬시켜 도성 한양으로 마지막 진군을 개시했다. 그는 대열의 맨 앞에 말을 타고 선 뒤 온 군사들을 향해 포효하듯 외쳤다. 우리는 한양에 도달하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중앙의 배신자들에게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 이 싸움은 우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을 신호로 삼아 군사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전장에서의 피비린내는 아직 옷깃에 남아 있었지만 병사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사기가 절정에 달해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길은 전장의 혼돈마저 지워버릴 듯 명확하게 뻗어 있었다. 대열 선두를 함께 달리는 한과의 선봉대는 사사키 유키마사를 중심으로 규율이 엄격했다. 그들은 이괄을 떠받드는 강력한 창이자 방패였다. 사사키 유키마사는 갑옷에 묻은 붉은 얼룩을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되노해였다. 대장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나의 의무다. 우리 칼날은 그 어떤 적도 베어 넘길 수 있다. 한괴들 역시 선봉에서 자신들의 맹세를 되새겼다. 비록 그들은 본래 적국 출신이었으나 이제 이괄의 군사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의 시야에 한양의 외곽 지형과 성곽이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른 바람이 흙먼지를 날려댔지만 아무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더 빠른 걸음으로 속도를 높이며 마치 폭풍과도 같은 기세를 뿜어냈다. 이괄은 말 위에서 병사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한양을 장악하고 우리의 힘을 증명할 것이다.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병사들의 기합 소리가 메아리처럼 전장을 뒤흔들었다. 서로 다른 지방 출신 혹은 한과의 출신이든 간에 지금 그들 모두의 목표는 하나였다. 도성 함락이라는 커다란 승부수, 황주에서 거둔 대승, 그리고 엄격한 군율을 보여준 박영서의 처단은 이괄군의 사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병사들은 이괄의 명령에 눈빛 하나로 즉각 반응했고 그들은 도성을 향한 마지막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으나 이들이 거쳐간 발자국은 마치 역사의 전환점을 향해 직진하는 듯했다. 무수히 쌓인 시체와 검은 피자국을 뒤로 한 채 이괄군은 이제 한양 성문을 겨눈 채 전진하고 있었다. 1624년 1월 말 얼어붙은 바람이 이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도성을 향한 마지막 진군을 주시했다. 주변 병사들의 함성은 점차 격렬해졌고 발소리는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분주해졌다. 그러나 이괄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도성을 장악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끝난다. 그의 머릿속에는 인조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했다. 만일 왕을 손에 넣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든 반란과 희생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장막 안. 이괄은 작전 지도를 살피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다. 지도 한쪽에 표시된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 한때는 단지 군사적 목적지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측근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장님, 도성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들이 안전할까요? 이괄은 답 대신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내가 이 봉기를 시작한 순간 그들의 운명은 정해졌다.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야. 한명년이 곁에서 말을 보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진압군이 준비를 마쳐버리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괄은 작전 지도를 접으며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다. 가족을 살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은 오직 승리뿐이었다. 긴박한 공기가 감도는 변경 마당에서 이괄은 모든 병사를 불러 모았다. 결의를 다지려는 듯 그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도성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조를 붙잡는 것이다. 왕을 잡지 못하면 이 싸움은 성공할 수 없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장님, 만약 인조를 붙잡지 못한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이괄은 그 말에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왕을 붙잡으면 조정은 무너지고 우리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이 싸움에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누구도 더 이상 반론할 수 없었다. 이괄의 목소리에는 가족과 병사들의 운명을 짊어진 자의 간절함이 새우며 있었다.